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성차의학연구소 소장인 김나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차의학 또는 젠더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되게 젠더의학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전히 학자라는 그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성차의학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해서 성차의학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성과 젠더를 이제 예시로 들면은 이제 성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변수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는 성차를 들라고 하면은 심장이 특히 그 어떤 리듬이 다른데 심전도에서 이제 QRS, T 이렇게 나오는데 QT 인터벌이 여자가 좀 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약의 부작용 측면에서는 여자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젠더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선정적인 그림일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날씬한 게 좋다라는 어떤 컨셉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날씬해지는 약을 먹는다. 근데 그 약이 어떤 그 판막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남녀 동일하지만 더 많이 먹는 그 찾는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에서 이런 부작용이 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성은 어떤 염소체, 유전자 발현, 호르몬 측면에서 생물학적 속성 및 현상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게 사회마다 변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고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젠더는 사회적 역할, 행동, 표현 및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변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재밌는 거는 이 성과 젠더가 서로 역사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긴 뭐 10년, 20년 이게 아니라 100만 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젠더의 그 어떤 속성이 섹스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의학 연구가 실은 성차의학의 본 네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의학이냐라고 굉장히 이제 그 아규를 한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닌데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기자분들이 어떻게 이게 새로운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 젠더 혹은 그 둘의 상관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상적 질환을 연구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이제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다루는 의학에서 그 찬란한 어떤 의학 발전에서 남녀의 생리학적, 신체적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데 그거를 지금 논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안 맞는 것이지만 근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면은 기술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보면은 굉장히 중성적인 입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는 그렇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발생 기전,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발생 기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성인 남성 170cm, 65kg이 서양에서 제시한 어떤 스탠다드, 지금 훨씬 커졌겠지만 이제 그런 걸 우리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모든 기구 그리고 용량 이런 거를 이 표준체에서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남녀가 뭐 이렇게 구별하겠다 이런 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900년도까지 의학자의 대부분이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여자라면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하지 않았고 의문 자체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야의 협소성에서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한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논하고 좀 고치고 왜냐하면 지금 정밀하게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남녀 유전자의 차이는 이란 이제 연구가 2005년도에 네이처지는 대단한 학회지죠. 근데 거기에 실려가지고 1%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차이가 없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후에 또 나온 거에는 네이처지 똑같은 2005년인데 침팬지와 사람의 차이가 1.2%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럼 이거 1% 굉장히 큰 차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제가 유전학자 아니고 이게 그 어떤 데 차이가 났는지 그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부위가 큰 차이가 나는 부위하고 침팬지 인간 차이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침팬지도 여자 남자가 있겠죠. 거기도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이 남녀 차이는 유전자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화두가 되겠습니다. 특히 X 유전자에서. 그래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이제 이 성차의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그젬플로 많이 드는 건데 1953년도에 소독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처음에는 진정제, 수면제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동물 실험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 실험, 인체 실험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매가 됐는데 여자가 특히 입덧을 많이 하는 그 이제 6주 임신하고 나서 6주 한 20주 그 사이에 굉장히 입덧 심한 분은 진짜 생존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때 굉장히 이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굉장히 즐겨 복용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1960년대부터 61년까지 이 약을 이제 처음에는 이 약을 복용했는지 몰랐겠죠. 기형아가 굉장히 유사한 기형아 이게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거의 8,000명, 10,000명 정도 기형아가 발생하는 특히 이제 손발가락이 5개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태어나면 재빨리 보는 게 이제 발가락이 제대로 붙었나 이제 뭐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소설도 있지만 이제 보는 건데 42일 이전에 이 약을 복용하면 혈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발가락이 제대로 손가락, 기형 또는 발목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태어났던 거죠. 사지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짧고 하여간 우리가 보면은 너무 기형아야 이런 애들이 이제 출산하면서 이제 대거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17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미국에서는 이 약이 사람한테 하지 않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임산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한 분, 프랜시스 켈시가 문제를 제시하면서 안 된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럽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평온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돼서 이 식약처가 엄청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체, 특히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의사로서 임산부에게 어떤 임상요구 하자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거는 예측 불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하고 유사한 동물에서 이제 실험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남녀로 구분해서. 근데 이제 아마 이 탈리도마이드는 분명히 매일 스쿼드에서만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15세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위장약 시사포라이드인데 제가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사포라이드 굉장히 좋아했고 이게 이제 우리 한인 과학자가 이제 발명하는데 굉장히 기여도 했고 해가지고 위 기능을 굉장히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프라미싱하다는 거 그 이그젬플이 뭐냐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개한테 먹이니까 바로 눈앞에서 대변을 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가 이거 대단한 약인데 해가지고 이제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세로토닌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거가 이제 밝혀졌고 이게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베네사 0이라는 이제 15세 여성이 이제 폭식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위가 불편하니까 빨리 이게 수축을 해서 밀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약을 먹곤 했는데 이제 사망해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리드미아로 사망하는 사람 생겨요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게 결국 큐티 인터벌이 여성에서 긴데 이제 그쪽을 더 길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약에서 약동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뇌에 영향을 주는 거랑 심장이 남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심장의 부작용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윤리적인 거로 당연히 퇴출돼야 되지만 굉장히 좋은 약이었는데 이렇게 퇴출되는 수도 있구나. 더군다나 이제 약이 개발되기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리는 거고 뭐 조 단위로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 경종을 굉장히 울렸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이제 이용되는 수면제로 졸피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개발돼서 먹게 된 시판해서 한 날에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터뷰를 가는데 지각을 해버린다거나 안 나타나거나 뭐 이런 식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동시다발로 생기고 자동차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뒤져보니까 공동적으로 졸피뎀을 먹었던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일을 벌였고, 어떤 사람은 특히 몽유병처럼 이제 밤에 막 걸다가 이제 경찰에 이게 돼서 경찰 뒷차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잠옷을 입고 발견돼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졸피뎀이 여자한테는 10mg이 과하다. 이제 그게 밝혀졌고, 그 이유는 이제 여성의 친지질, 그러니까 지방이 더 많은데 이게 더 녹아 있어서 계속 방출이 되는 거죠. 혈중 농도로 방출되면서 이제 각성 효과를 억제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실험이 이제 아래 보면은 이게 이제 가운데 이 선에서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보통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보면 반드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이제 천천히 촬영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이거 내가 조절하려고 하는데 술 마신 것처럼 이게 반드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실험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4시간에는 그래도 좀 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그 혈중 농도가 8시간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복용할 때 내가 이게 여성도 뭐 이게 분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이게 복용할 때는 5mg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FDA에서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이제 이게 큰 사건이었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약이 엄청 다르다라는 것이 한 번 더 부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제 약이 우리는 약에 많이 노출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여성한테는 팻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더 많고, 우리가 체질량 또 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근육량, 뭐 지방량 이게 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여자는 더 높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리버에서는 간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간과 신장에서 이게 분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간에 있는 CYP2C19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거를 분해하는데 크게 관여하는 그 효소들을 굉장히 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좌우를 한다. 이게 밝혀지면서 어떤 거는 분해를 잘하게 하고 어떤 건 분해를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약간 동시다발적인 복잡한 그런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약은 여성, 남성에 굉장히 주의하고 실험할 때 특히 여성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은 같은 체중을 가져도 여성의 신장 크기가 작고 그게 뭐 대수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약이 배출되는 그 경로가 이제 어떤 수로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심장도 리듬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시사프라이드처럼 결정타를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도 여성이 더 작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소화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다 맞아,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여성은 몸집 작은 남성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됐지만 이제 이제 이런 지식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자분들도 영리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자기는 40kg다. 근데 100kg란 남자가 와서 백신을 맞는데 왜 똑같은 양을 맞아야 되는 거냐. 남자는 더 많이 주고 여자는 더 적게 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말 된다. 왜냐면은 백신 맞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남녀에서의 약의 부작용은 다를까라고 이제 말하면 약간 반복되는 건데, 졸피뎀과 같은 약은 친지질성을 나타내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가지고 있고 더 이제 배출이 천천히 되는 거죠. 그래서 혈중 농도가 오래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변화는 간을 통해 대사하는 약물이 이제 얘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장의 크기가 여성이 더 작으므로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약물의 배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혈중 농도는 올라간다. 그리고 양력학적인 차이에서 심장을 예를 들면은 이제 큐티 인터벌이 더 긴데 그 큐티 인터벌을 살짝 길게 하면은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라고 해가지고 심실이 부정맥이 일어나서 거의 치명 불가로 돌아가시는 일도 있어서, 제가 경험한 한 예는 그때는 시사프라이드 부작용이라는 건 몰랐는데 이제 이분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전공이었는데
병원에 이제 실습을 나와서 중환자실 돌고 있는데 어레스트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 모르게 하여간 중환자실에서 그 운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CPR에서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왜냐하면 공부하면은 또 어레스트 날까봐 잠도 충분히 자고 하니까 성적이 아주 3학년부터 확 떨어져서 우리가 질문해서 전임으로 왔는데, 아니 왜 1, 2학년 때 잘하다가 연애를 했느냐 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원인 모르게 어레스트가 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시사프라이드였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남성보다 만성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세까지는 이제 여성이 건강 수명인데 60세 넘으면 벌써 이제 약간 근골격계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여서 또 하나는 페인에 약합니다. 굉장히 그 통증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아프니까 약을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예민하니까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고, 약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말하면 한 가지 말하면 또 약 하나 늘고 또 하나 말하면 요 이런 식의 이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자주 노출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 하나는 이제 데소모프레신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특발성 야간 단유증, 소변이 자꾸 나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근무가 어렵고 막 이렇게 해서 남성 50 마이크로그램, 여성 25 마이크로그램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50 마이크로그램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낮은 용량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여성이 높은 용량을 사용하면 소변이 안 나가니까 저나트륨, 그러니까 어떤 소금기가 적어져 버리는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는 디자스터로 가지기 전에 이제 알려져서 이제 이그젠플로 이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이 예를 듣는 거가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심장내과 선생님이 준 케이스였었는데요. 그 임신과 출산이 적지 않은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임신하고 출산하면 한바탕 이 몸이 전쟁을 치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낳고 그 예쁘고 잘 키우고 굉장히 보람 있는 우리 어떤 인류의 어떤 재생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지만 이게 이제 심혈관계에 회복되지 않는 흉터를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는 그러지는 않고. 근데 임신 중독증 또는 임신성 당뇨를 겪으면, 제 친구도 한 명 이제 미군 군인이었는데 임신성 당뇨가 걸린 다음에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고 그 미군에서 테스트를 규칙적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어떤 이퀄리브리엄,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평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달리기도 쉽고 빨리 달려야 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걸려가지고 결국 퇴직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은 이제 임신성 당뇨 문제도 있고 그 심근경색, 심부전, 말기 심부전 같은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아지는 어떤 계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 그냥 저출산 문제가 강한데 이제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예수가 적어서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받아야죠. 우리가 임신 중독증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는 하지만 어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뭐랄까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없는 임신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약간의 우리가 얘기를 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가장 성차가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소화기 내과여서 야, 심장 질환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녀 차이를 모르면 심장내과 교수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그게 1980년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응급실에 환자가 와서 여자분이 가슴이 좀 이상해요. 그럼 집에 가세요. 그냥 뭐 이게 위산역류 증상일 겁니다. 또는 신경성이에요. 이렇게 돌려보내서 굉장히 큰일이 벌어져서 오면은 이분 이상하네? 심장질환이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왜 증상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냐? 남자는 아주 티피컬하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죽상동맥 경화반의 파열, 남성은 파열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팍 터지고 이제 이런 좀 스케일이 크다고 할까요? 근데 여성은 이제 미란,
그러니까 플레이크가 좀 벗겨지고 좀 찢어지고 뭐 이런 거지 파열까지 안 가는 데서 이제 나오니까 예우는 여자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연구가 좀 문제가 되는데 심혈관 질환 당연히 남자가 많죠. 여자가 많다 이건 바보고 남자가 많은데 우리가 언더이스티메이트 한 정도가 아니다. 꽤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경 이후에 증가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되게 이제 이런 여성 참여를 모으면은 당연히 심혈관 질환도 적고 하니까 내가 뭐 심장 뭐 연구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30% 이제 그 제약회사는 이제 임상 연구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는 거고 또 그 의사 선생님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남자가 환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 결과를 여성에게 대표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의 여지를 남긴다. 그리고 이제 미세혈관 신드롬 X라는 병이 있는데요. 되게 남자분은 이제 여기가 그냥 혈관이 좁아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분들은 이런 마이크로 그러니까 약간 미세혈관이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뭔가 이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 검사를 하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찾느라고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 찾을 수 있지만 뭐 경험이 없어 이거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리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 플레이크가 이제 형성되는 거가 되게 남자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벌써 시작을 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40대가 돼야지 이제 형성이 시작되고 되게 폐경기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령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곧바로 제가 이제 한 거는 뭐였냐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하면은 이런 심장 질환이 억제되는가라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억제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염증 우리가 헬리코박터 가지고 있는 톡신이 있는데 캐그 톡신이 전신을 돌면서 혈관을 건드린다는 거가 여러 가지 증명이 나왔기 때문에 관상동맥은 특히 작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니 거기를 건드릴 것이야 라고 이제 가정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심장 질환에서 연구가 많이 됐어요. 헬리코박터를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떤 왜 이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그 어떤 세균이 영향을 준다라는 게 발표되고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예요 라고 제가 이제 가설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65세 이하에서는 남자에서 재균하는 게 굉장히 예방해준다 라고 저희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는데 여자는 65세 이상에서 예방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65세 이하의 남자가 많았겠죠.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여자가 많아지니까 그런 이제 어떤 통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제 시기가 좀 다르다라는 이그젠플에 이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돌연사, 우리가 돌연사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건데,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가슴 통증이 아닌 이제 심근경색이 남자에게 주로 있어서 아까 이거 말했는데 진단이 잘못돼서 치료가 더디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한 관상동맥 증후군은 여성에서 흔하고 운동 부하에서는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실은 여성한테 트레드밀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검진 갔더니 저보고 트레드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별말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여성 운동 부하 검사 나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허혈성 돌연사 이거는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막 근데 이제 되게 심장이 원인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허혈성 돌연사는 남성한테 흔하다. 그리고 이제 여성에서 통증이 남성에서보다 심해서 이제 또 그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늦게 발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질병 활성도가 높고 동반 이완의 차이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장학회에서는 그 여성 심장 질환 연구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일단 남자 여자는 굉장히 다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32세 여성 환자면은 지금이면 결혼 안 했겠죠. 안 한 분이 많은데 이분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기 우울증이 좀 나타나니까 나름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매일 소주 반 병을 집에서 숨어서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제 영화 보면은 막 부엌에서 막 이렇게 그 뭐죠? 서랍장 막 열면은 술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족이 모두 잘 열지 않는 곳에 이제 숨겨놓고 조용히 마시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간 경화 현상이 뭐 복수도 차고 눈도 노래지고 해가지고 이제 하여간 병원을 방문했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간경화 하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없어요. 뭐 유전자 없어요. 다 없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막 헤매고 있는데 환자가 이제 조용히 제가요 술을 좀 마셨어요. 라고 해서 그 의사들 놀래가지고 아니 그 매일 소주 반 병을 좀 마셨다고 서니 이렇게 간 경화가 오나요? 이런 이제 이건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양과 짧은 음주 기간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받은 45세 여성 환자. 45세면 굉장히 적죠. 근데 체중이 감소하고 배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제 췌장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염은 여기에 있는 췌장이 어떤 소화액을 배출하는 그런 영향을 주고 인슐린을 배출해서 당뇨를 예방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 술을 마시면 이 배출되는 그 수로라고 할까요? 배출로가 끈적끈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출이 안 되고 그냥 그 췌장으로 터지면 췌장이 녹는다고 표현을 괴사로 가니까 그게 이제 췌장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10년 전부터 매일 소주를 반 병씩 마셨어요. 소주가 뭐 반 병이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일한 양의 술을 이렇게 마셨다 하면은 되게 남자는 많이 마셔도 늦게 10년 늦게 나타나는데 여성은 10년 전에 하고 텔레스코핑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성은 짧다는 거죠. 남자는 길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음주량도 남성이 48g인데 빈에서 여성은 24g이다. 그리고 이제 여성 환자들에게 금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재활도 다르고 응급실에 오실 때 모습도 다르고 또 이제 외래 방문할 때 태도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한테 좋은 소식은 다 알고 있겠지만 대장암이 잘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걸리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제 80대 여자분이었고 오른쪽 상행 결장에 5cm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되게 80세인데 대장경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80세까지는 대장 하시고 여성은 80세지만 남성은 75세까지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좀 여성이 뒤늦게 심장질환처럼 나타난다는 것이고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납작한 홍종이니까 장처리를 깨끗하게 안 해오면은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장처치를 어떻게 하나라는 성찰을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좀 더 깨끗하게 온다라고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여성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깔끔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콜레렉탈 캔서는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 되게 이제 대장암과 성차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알파가 먼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알파가 알려지고 ER 베타가 늦게 발견이 돼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ER 알파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에스트로겐이 또 예방하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ER 알파, 에스트로겐 알파는 대장암을 유발하는 거고 에스트로겐 베타는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에스트로겐 베타가 많으면 이거는 좋은 거죠. 근데 알파가 많으면 이거는 대장암 걸리기 쉽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췌장암도 이제 남성에서 1.5배 더 발생을 많이 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제 75세 이후는 여성에서 높아진다. 이제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 지금까지는 섹스를 말했습니다. 섹스에서 두고로 여성 호르몬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약의 메타볼리즘이 다른 이유 이제 그런 걸 말했는데 이제 젠더가 뭐 중요한가요? 이렇게 말하면은 놀랍게도 여기는 이제 비감염성, 감염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비감염성 질환을 이제 이 섹스가 영향을 주나요? 이거 파란 거 섹스가 이제 이거를 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참 믿기가 어려운데 이거 젠더가 진짜 중요하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나이가 들수록 더 위로 막 편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니까 맞긴 할 텐데, 그러니까 젠더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연구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젠더 변수를 뭐로 잡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게 나라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블로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성이 굉장히 그 블로팅,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불러요, 더부룩해요, 이거를 많이 호소하는 분이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걸 쩔쩔매요.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고,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해도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여성 블로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월경하고 관계된, 월경할 때 이제 배가 불러주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빨아내 가지고 자기는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했는데, 어느 날 작정을 했대요. 난 있는 모습 보이겠다 해가지고 배가 불룩한 거를 보이면서 내가 더 이상 이거 뭐랄까 여기에 영향받지 않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나 선언한다고 할까, 이제 그런 경우에서 사람들이 야 당당하네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과민성 장증후는 내시경 뭐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게 안 나타나고 반복적 복통이거든요. 그리고 복통이 뭐 대수냐 이렇게 하는데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배변의 형태나 횟수가 변하는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고, 남자보다 여자에서 2배 이상 많이 발생하니까, 아니 오늘 출근 늦었어요, 오늘 결근해서, 왜? 그럼 배가 아파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병원에서는 더 시리어스한 또 심한 환자가 주로 오니까 4, 5배 이상 여자가 더 많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백만감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호소하고 가장 불편한 증상이다 라고, 이제 남녀, 젠더, 우리 사회적인 어떤 컨셉이라고 할까?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날씬한 몸매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관념이고, 특히 여성한테 이게 해당이 되니까 이제 특히 더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당당한 분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기관 이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는 뭐 빨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참아보는, 일단 참아보자, 난 남자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42세 남자가 고열,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통증이 3개월 전부터 간간히 있었으나 무시하고 곧 낫겠지, 오늘 내가 과로했어, 오늘 술 마셨어, 오늘 담배를 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담석이 여기에만 있으면 그런 큰 질환이 아닌데, 이게 빠져나오면서 당관염이 일어나면 수술 부위도 많이 좀 커지고, 그 다음 급성 췌장염까지 걸릴 수가, 이게 돌이 막아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까지 이르도록 이제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담석으로 복통이 발생하면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여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복통이 더 흔하니까 담석이 있으면 이게 원인 아니에요, 저 떼주세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돌이 있어요 해도 뭐 통증이 있네 뭐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병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한호성 교수님 있는데, 이제 최담관 수술하시는데 성차 이렇게 하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썼어. 근데 이상하게 남자가 애호가 안 좋아. 그리고 연령이 높고 동반 질환도 많아. 이렇게 하는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게 성차인데, 선생님 이제 물론 성차죠. 비싼 말이긴 한데 이제 그 의료기관은 늦게 온다. 이건 좀 미싱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암이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를 찍고 수도 제일 많아 하고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냐라는 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안영식 교수님은 애니제임에 실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너무 검사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종을 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암별로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 남성, 여성 하면은 이제 남성은 이제 그 타이로이드, 갑상선 아래에 있는 거죠. 여성은 이쪽에 있다가 갑자기 팍 뛰어가지고 굉장히 많아졌다가 최근에 조금 감소했나요? 근데 여기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Women and Thyroid Cancer Incidence 발생률 해가지고 이게 오버 다이그노시스냐, 과 진단이냐, 아니면은 바이올로지컬 리스크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게 문재훈 교수님이랑 우리 병원에 내분비 쌤한테 연락을 해서 갑상선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호르몬인가요? 뭐 이게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의사님이 논문을 이걸 주면서 호르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은 있대요. 근데 깨끗하게 설명은 안 되는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부검을 해보면은 남녀에서 갑상선 암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갑상선 암 진단해서 수술한 게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수술 안 한 사람한테 해보면은 남녀의 갑상선 암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게 이제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섹스라기보다는 이제 유방 초음파하면은 굉장히 초음파가 쉽잖아요. 그래서 유방하면 해달라고 안 해도 제가 갑상선 봐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증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건 더 다른 나라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녀 차이를 보는 여러 질환에서 성차가 이제 김철준 기자님이 저한테 그림을 자꾸 그리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거 이제 이게 막 알아봐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보니 이 치매가 여성에서 1.6배라는 말도 2배라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우리 병원 김기용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여성이 치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출산 후에 에스트로겐 레벨이 급감하는데, 그리고 수유 중에도 낮은 에스트로겐 레벨이 유지되기 때문에 수유하면은 되게 임신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임신도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되는 건데, 그래서 되게 2년 토로 애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건 수유를 해서 그래요 라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되게 이제 이 에스트로겐의 레벨이 일정해야지 뇌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가 봐요. 근데 에스트로겐 레벨이 급감, 이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게 그 어떤 커브를 막 타면은 이제 월경 말고 다른 긴 커브를 타면은 이제 뇌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5명 이상, 다행인 건 5명 이상이다. 5명, 한두 명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5명 이상의 출산이 반복될 경우에 나머지 일생 동안 에스트로겐 레벨도 낮아지고 이게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고 또 우울증도 오고 치매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야, 치매도 그래서 이제 이걸 비코드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검진하는 어떤 뭐 생애 주기별 뭐 이렇게 검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코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좀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애를 5명 낳는 분은 없으실 거고 우리나라가 뭐 이제 2명 낳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없지만 이제 나신 분들이 지금 80대 또는 70대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연구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성차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어디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됐냐면은 그 학회지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제 동향을 보면은 네이처 사이언스가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이제 의생명 과학 저널의 편집장들이 모여서 이 실험 과정 보고 과정에서 성에 대해서 이게 어떤 데는 고려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막 이런 안 한 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 그러니까 왜 출시가 안 되냐, 이 어려운 보고를 했는데 왜 이거는 이게 안 나오냐. 그러면 이제 성차 고려 안 하니까 어떤 데는 여성이 많이 들어갔고 어떤 데는 남성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변수가 잘 통되지 않은 실험은 그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재현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변수를 잘 통제했다는 연구들도 성차라는 주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게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게슬 캔서라는 일본 저널이 이제 7.4 정도 임팩트 벡터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비만이 위암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별로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우리는 연령과 성을 어떤 변수로 해서 그 다변수 변락으로 넣어버리면 성과 연령 다 통제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심사위원이 했으니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성 따로 했더니 깨끗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 여성, 남성 반드시 따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동향도 이제 다행히 2017년 11월에 여성과총 젠더혁신센터에 주관해가지고 일단 의생명 보건 의료 분야 국제학술제 젠더 적용 사례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하고 있고, 허선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이제 그 SCI에 등재된 학회지를 보니까 26%가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아, 기준이 좀 낮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차를 밝히자는 학회지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되게 이제 논문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기다립니다. 논문을 접수한 다음에 심사자를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심사자 가기 전에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라고 이제 부편집인이라고 할까요? 이분이 50%도 리젝트를 해버려요. 이 논문은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가면은 리뷰어를 만나면 그래도 거기서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근데 못 만나면 이제 거기서 좌절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섹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느냐? 없으면 오케이.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수정으로 이렇게 심사 넘어가기 전에 저자들은 말한다는 거죠. 고쳐와라. 우리 심사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논문 쓸 당시 성차를 밝혀야 할 논문은 밝히면 심사에 들어가고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쓸 때 그냥 그 이쪽에서 심사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논문 쓸 때부터 이 성차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성차의학은 여성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페미니즘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그, 코리안 보그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그는 팬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의학인데 무슨 팬시예요? 그랬더니 20대가 좋아한다고. 자기 그 독자는 20대가 많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반가운 소리긴 한데 우리는 남성을 홀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 각각의 질환을 연구하는 것이지 이제 여자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의대생, 대학원생, 전임의들한테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필요한 건데 여기 그러면 질문합니다. 커리큘럼 하기 전에 연구가 충분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맞습니다. 성차의 연구가 제가 말하는 거는 아주 표피적인 거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결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이제 의학으로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남성의 홀대받는 거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열심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이 늦어져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남성 환자 71세 이거 실제 있었던 사례고 71세 남자 환자가 이제 와 보니까 척추 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협착증도 있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남자가 무슨 골다공증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70대 이상 남성이 18% 골다공증 가지고 있고 이들 중에 16.2%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받고 있는 거고 검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기내과 의사인데 이제 체중이 감소됐다고 하는 남자분이 오시면 저는 골다공증을 먼저 검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중에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해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2차성 골다공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호르몬의 변화야.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이제 2차성 골다공증은 자기 생활 습관, 담배 같은 거, 영양 상태, 다양한 질환, 약물 관계 있는 이 골다공증이 2차성 골다공증이 더 많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만성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 과음, 흡연 이런 거를 이제 억제하면서 비타민 D, 칼슘 많이 복용하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골다공증 질환의 인지율 및 치료율이 낮고 우리나라가 치료 시점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골절까지 온 사례가 꽤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 질환 중 소외된 분야 개발이 중요하고 이해가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저희 친척한 남자분이 조카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나 저 유방암이래 이렇게 와서 그만해서 뭐 유방암이 남자도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전체 유방암의 1%라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이게 정확한 이거 이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100명 정도 걸린다. 25,000명에서 그래서 0.4% 정확히 하고 우리 병원도 정확히 0.4% 했어요. 근데 이제 남성과 여성의 유방암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호르몬의 이 수용체 양성률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률 99%, 안드로겐 수용체 양성률 97% 이상이 높아요. 헐2 수용체 양성률 9%. 이게 중요한 건데. 항암 치료할 때 이게 중요한데 그건 낮고. 그래서 이제 고위험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더 높고 유방암에 걸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생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얘요. 늦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또 하나는 치료가 달라요. 그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은 요 종양내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방암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 있죠. 뭐가요? 그랬더니 이 항암 치료 표적 치료를 할 때
여성에서는 보험이 되는데 남성은 보험이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여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이상한 거 많아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더 홍보하고만 이제 그런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빨리 이제 진행하면은 국가연구비를 성차의학에 더 투자해야 하는 이유 이제 묻습니다. 연구비 왜 줘야 돼요? 나를 설득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이제 논문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차의학과 의료원은 많아지고 가이드라인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정보 정책 예방은 이제 약간 좀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팩트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이렇게 했더니 더 훨씬 좋아져서 하게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아직 초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당겨서 해주는 학회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여성 건강에 대한 연구비 사용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띈 거 치매였어요. 그래서 여성 치매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환자 관련 연구비 투자, 그러니까 여성만 하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성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한 거를 해서 이제 질병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되었다라고 이것도 계산한 거지 딱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치나요? 간병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이제 그 외 건강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해가지고 30년간의 영향을 평가하고 보수적으로 0.01%막 계산하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연구비를 줬어요. 연구비를 풀었는데 결과는 요양시설 비용 약 3억 6천 달러. 우리 계산으로 이제 3,600억 이렇게 많은 돈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연구 투자 대비 우리는 10% 20% 굉장히 큰데 224% 투자 효과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여성 관련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전주기 있잖아요. 태어날 때 신생아 시기에는 남아가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소아과 선생님이 글쎄요, 저는 그냥 3배라는 숫자가 중요했고 왜 그런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남자가 1.04배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신생아 과정에서 많이 사망을 해서 남녀가 1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대 1로. 그래서 아니 그게 말고 좀 우리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저출산 된 애들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성 전주기로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명이 연장되고 남녀 모두가. 왜냐하면 가정에서 한 분이 치매 걸려봤다고 생각하면요. 남편 되는 분 건강에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미뤄 짐작할 건데. 그 가정에서 자녀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치매가 더 많이 걸리니까 조금 더 리스크를 알고 그걸 보정해주는 연구를 하면은 뭐 알츠하이머 병 투병 기간을 줄이고 요양시설 이용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24일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성별 등이 에이지를 포함한대요. 연령, 특성을 고려한다. 등이 중요합니다. 성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별 등. 기술 영향 평가 및 기술 수준 평가도 성별 등 특성 분석이 반영.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겠죠. 우리가 논문 성차 안 보면 안 실어줘. 그러면 그 실험 단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 분석, 성별 등 특성 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긴 했답니다. 근데 얘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고 조항. 하면 좋겠어요. 이 정도래요.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별로 힘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이 계류되고 뭐라고 해야 하나?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올리긴 했는데 본회의 통과 못해.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지 않고 통과했다는 게 너무 이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성차의학 연구 확산은 전문가들의 인식과 이해가 선행된.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던 의사 선생님들도 성차학이 뭐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성별 차이를 연구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병은 뭐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어지럼증. 맞아요. 여자가 훨씬 심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전문가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 전문가들 적극적 참여. 이것도 적극적 참여.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기 위해 교과 과정에 이제 이런 거 되면은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연구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연구를 왜 이거 하겠어요? 연구비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탑다운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거 컨퍼런스 했습니다. 그 심포지엄 해보니까 이제 교육 담당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자율성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각 교수님이 알아서 하는 거에서, 알아서요. 그러면 그 교수님 모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2023년 4월 5일 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국내 첫 성자의학연구소 열어 해가지고 이제 백현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여기 백현 교수님이 여성가족부 장관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젠더혁신센터를 이제 이끌어 주시고 이제 이해숙 지금 젠더혁신센터 소장님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제 의학연구소 열어보래요. 그래서 의학연구소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한 병원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거기에 교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치매, 중풍, 이런 거, 우울증, 다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다. 그래서 이제 했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출산과 치매,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출산과 치매도 여성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줬고, 이제 고정민 기자님이 와가지고 한 2시간 했더니 자세히 적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썼다고 그 주위에서도 말하다, 성자의 이런 거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자의 연구소가 이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가지고 도움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 연구소 어디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요? 그랬더니 아니 장소 있잖아. 그래서 없어요. 장소.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있어. 홈페이지. 그래서 홈페이지를 며칠 전에 열었어요. 그래서 공문이 있고 이제 영문이 있는데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동양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론다 시빙거가 이제 매달 레포트 나가는데 우리 기사를 크게 써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문을 해가지고 글로벌 대화를 해서 우리가 리드 하겠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알리고 또 우리가 약간 여기는 좀 블루오션이라고 할까요? 이제 블루오션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야 잘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및 결론은 성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약의 부작용, 질병의 악화, 그리고 의약 퇴출 등이 반복되었다. 역사적으로 남성 골다공증 인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자에 관한 오해는 페미니즘 혹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 아니에요? 라고 20대가 주로 질문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가 남성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남성 과학자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질환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한 어떤 협소성에서 일어난 거여서 다시 제대로 당연한 거를 복원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더 남성에 대해서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하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주세요. 이제 그건 연구할 테니까. 그리고 성자 연구 투자로 남녀 모두의 수명 연장, 알츠하이머 투병 기간 단축, 요양시설 이용 기간 줄일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건 해봐야죠. 그다음 분당 서울대병원 성자연구소 개설로 향후 체계적, 지속적 연구의 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힘든데, 고달픈데, 계속 이제 여러 선생님 쫓아다니면 선생님, 이게 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자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연구자들 각 분야별 연구가 필수적이고 이게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융합 연구에서 인문계 쓰임 들어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연구소에는 이제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 학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이 동물학이신데 그 의학 언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좀 여기서 의학연구소 세미나 어제 했는데 한 번 더 발표하시라고 했더니 지금 연구단 시작도 못했대요. 그래서 좀 해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는 그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는 좀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되게 외래에 와서 이제 말하는 분 그 어떤 표정 또는 단어 수준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어필을 해야 되니까 보면은요. 여성이 훨씬 잘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들어와서 남성의 병을 위암이나 대장암을 설명하는 증상 소개하면은 여성이 훨씬 더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 구사력이 높고 남성은 또 다른 장점이 있고 위치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연구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외래에 와서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 게 좋은 건지 뭐 이런 거를 조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 마련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그 주로 위암하고 헬리코박터가 저희 전공인데요. 제가 좀 다양하게 된 걸 2014년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론다 시빙거 스탠포드 대학 팀과 여성과정팀이 이제 어떤 성차, 젠더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숙대 성미경 교수님이 박사학위 주제가 대장암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시고 이제 식품영양학 교수님이신데, 근데 저랑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로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다 보니 대장암이 참 재밌게 아기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에 이제 2016년도에 그 중견 연구자 연구비를 냈는데 그게 된 거예요. 다 떨어졌는데. 이거 웬일이냐? 나는 대장암이 전공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을 했고, 그 다음 다시 이제 그 좀 연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많아지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했더니 5년짜리가 또 된 거예요. 매년 2억을 받는. 그래서 이 분야가 좀 이게 좀 괜찮은 분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이제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성차의학 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대장암이 그게 호르몬의 영향이 그렇게 다채로운 거, 유전자와 연관 짓는 거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성차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암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위암에 이제 일부 데이터 나오고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데 조금 이제 임팩트 있는 거는 좀 이제 하고 있어서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하고자 합니다. 심장질환 말했잖아요. 심장질환 학회는 10년 전부터 여성 심장질환 연구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고대에 박성미 교수님이 이제 저보다 훨씬 젊은데 거기서 예과생을 교육을 했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았고, 그러니까 저희도 2017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과 2학년들이 여름방학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선택의학, 그래서 그 성차의학 개설을 우리가 좀 빨랐어요. 근데 이제 고대에서 예과생도 좀 하고 본과생도 선택의학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성소수자의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학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성차가 굉장히 프라미스한 건 뇌질환 같아요. 뇌질환. 그리고 이제 심장.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도 있긴 있는데 되게 소화기 내과에 저희가 다양성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임시위원회를 겨우 이제 열어줬어요. 그래서 2년, 3년째 되는 날 임시위원회 없앤다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회마다 약간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과학기술의학한림원,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한 책을, 임상 영역에서 성차의학이라는 책을 이제 주관을 젠더혁신센터랑 그 의학한림원이 주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에디터는 저가 이제 다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규창 그 서울대 학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거 특이하다. 이게 굉장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학한림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학한림원에 정연 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1년에 소화기내과 1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져셔가지고 이제 그게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병원에서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책을 3권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효과도 있고 해가 나오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 다 알아. 김나영 성차의학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 제가 성차의학 연구소를 세워볼까요? 라고 하면서 근데 안 될 거면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원장님한테 백남종 선생님 말하니까 혁신에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병원 기치가 혁신인데 혁신 맞아요. 하면서 이제 해준 거죠.